곽상도 의원의 아들 건도 여전히 논란입니다. 이재명 캠프에서는 곽상도 의원을 고발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성남시청을 항의 방문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곽상도 의원은 마치 이재명 후보가 화천대유의 주인인 것처럼 발언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한 목적을 넘어 자신의 다른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캠프는 판단했습니다. 미래게이트 연습하고 다시 또 대장동 게이트까지 갔습니다. 그래놓고 우리 당 의원 일부 실수가 있던 걸 가지고 물고 늘어져가지고 전체를 덮으려고 하십니까? 곽상도 의원님 하나로 다 모든 게 덮어져요? 자, 이재명 캠프에서 곽상도 의원을 고발하자 곽상도 의원 측도 맞고소를 예고했다고 해요. 함께 보시죠. 화천대유 이익 분배 구조 설계한 이재명 지사가 대장동 개발 사업의 명시상반 주인이다라고 SNS를 곽상도 의원이 올렸고요. 맞고소를 예고했습니다. 무고죄에 해당한다라며 맞고소를 예고하고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 가운데 곽상도 의원 아들에게 지급된 정말로 비상식적인 막대한 퇴직금에 더해져서 곽상도 의원에게 건네진 후원금이 오늘 새롭게 논란되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고액 후원자 명단을 여러 언론이 파헤쳤어요. 탐사 보도한 거죠. 이성문 화천대유 대표가 2016년, 2019년에 각각 500만 원 한도 채워서 천화동인 소유주 남모 변호사와 남모 변호사의 부인으로 추정되는 정 회계사가 역시 2017년 각 500만 원, 남모 변호사 부인으로 추정되는 분이 2016년에 500만 원, 그리고 정 회계사는 2017년에 각각 500만 원씩 역시 한도를 꽉꽉 채워서 했다. 결국 이성문 화천대유 대표, 남모 변호사 부인으로 추정되는 사람, 정 회계사가 각각 여러 차례 총 2,500만 원, 연간 최대 한도 개인 후원금의 한도를 채워서 2,500만 원을 후원했다라는 사실도 알려졌습니다. 전재수 의원님이 이 문제는 좀 잘 아실 것 같은데 개인이 정해진 한도까지 사실 후원하는 것은 불법은 아닙니다만 보면은 이 화천대유의 굉장히 주요한 플레이어들이 다 한도를 다 채워서 곽상도 의원에게 2016, 2017년에 좀 후원을 했군요. 어떻게 보십니까, 전재수 의원님? 저 한때는 이제 저렇게 고액 후원자들이 별로 없거든요. 네, 저한테 후원하시는 분들은 주로 이제 10,000원, 30,000원, 50,000원, 100,000원인데 물론 이제 제가 매년 후원금 한도를 다 채웁니다. 근데 500만 원의 고액 후원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지금 화천대유 관계자들이 이제 곽상도 의원에게 풀로 채워가지고 한도를 전부 다 후원을 했는데 사실은 이제 그렇게 많은 흔한 경우는 아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 화천대유가 사실상 곽상도 의원에게 거의 올인한 걸로 보여집니다. 지금 이제 실명 이름을 확인한 것만 그것만 보더라도 지금 저렇게 나오는데 또 다른 지원을 시켜가지고 또 했을 수도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곽상도 의원이 참 이게 굉장히 실망스럽습니다. 그리고 대응도 좀 실망스러운데요. 이재명 후보 측에서 이제 고소고발을 했다 그래서 바로 또 무고죄로 이렇게 대응하는 것도 굉장히 실망스럽고요. 왜 그러냐면 사실은 이제 아들이 250만 원, 300만 원 월급 받고 다니는 단순한 직원이라고 하면서 월급 명세서까지 공개를 했었는데 알고 봤더니 이게 상상을 초월하는 50억의 퇴직금을 받았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지금 해명 나오는 것도 석연치가 않습니다. 예. 대한민국에 사람이 죽어도 산재보상금 1, 2억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도 안 됐는데 산재를 그렇게 줬다는 것도 상당히 좀 의아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굉장히 이제 실망스러운 일들이 있었고 또 대응하는 것도 사실은 국민들의 분노를 자아내는 그런 대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곽상도 의원이 당 내에서도 이제 사퇴 요구를 받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뭐 사퇴를 하는 것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대선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아마 당에 도움이 될 거고 그다음에 곽상도 의원 개인을 위해서도 좋지 않을까 그런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퇴해라. 굉장히 실망스럽습니다. 전재수 의원님의 견해였습니다. 사퇴하라라는 의견 주셨고요. 자, 혹시 이럴 수 있잖아요. 이재명 기자. 이분들이 뭐 이성문 화천대유 대표가 아니면 뭐 남모 변호사나 남모 변호사의 부인으로 추정되는 분들이
이 대한민국 정치 발전을 위해서 여러 국회의원들에게 순수한 목적으로 정치 좀 잘해주십시오라고 다른 국회의원에게도 이렇게 후원을 했다면 얘기는 좀 달라질 수 있는데 그런 내용이 지금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현재까지 나오지 않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전에 저희가 박영수 특검의 딸이 화천대유 직원이었지만 화천대유가 보유했던 자녀 세대를 아주 싼 값에 분양받았던 것이 박영수 특검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 뭐 이제 이런 의혹이 제기된 거랑 똑같은 거죠. 이번에 마찬가지로 만약에 화천대유 관계자들이 여러 의원들에게 만약 정치 자금을 뭐 진짜 뭐 지금 김진애 앵커 말한 것처럼 대한민국 정치 발전을 위해서 후원을 했다고 문제가 안 되겠지만 곽상도 의원에게만 한 2,500만 원 정도를 후원한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곽상도 의원 아들도 스스로 얘기를 했죠. 그 화천대유를 소개받은 게 곽상도 의원을 통해서입니다. 아버지가 그 회사 가보라고 해서 가봤다고 본인 스스로 얘기했기 때문에 결국은 곽상도 의원을 통해서 화천대유를 가게 된 아들 그리고 다시 그 아버지에게 물론 이제 뭐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후원금이 액수지만 2,500만 원 정도가 후원됐다 그러면 뭔가 모종의 연관이 있어 보이는 느낌이 분명히 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역시 아들의 취업 그리고 아버지의 후원 이런 연관 속에서 어떤 화천대유의 어떤 사업에 일정 정도 곽상도 의원이 어떤 쪽으로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게 아니냐라는 의혹이 있는 거고 이 역시 결국은 수사가 반드시 필요한 대목이다. 지금 굉장히 수사가 필요한 내용이 많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 수사가 제대로 속도를 내고 있는 데서 모두 국민들 오히려 답답해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곽상도 의원과의 어떤 연루 의혹이 이 화천대유 법조 커넥션 법조 로비 의혹으로 직결되기 때문에 상당히 좀 중요한 의혹 중에 하나인데 자, 이 후원금에 대해서 곽상도 의원은 어떻게 해명하고 있을까요? 곽상도 의원 측 해명입니다. 회사 직원 아버지가 국회의원 출마에 활동한다고 하니 회사 관계자들이 후원한 것으로 추정한다. 이 말대로면 굉장히 좋은 회사인데 그러면 대한민국 국회의원 자제들이 다니는 모든 회사가 다 이렇게 아버지나 어머니가 출마하면 후원하나요? 안 그렇거든요. 김재섭 의원님, 아들에게 화천대유를 소개한 것도 아버지 곽상도 의원인데 월급 명세서까지 공개한 아버지가 정작 아들의 퇴직금은 몰랐다고 하고 본인에게 주어진 후원금은 회사 직원 아버지가 국회의원 출마해서 활동한다. 나와는 굉장히 관계없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곽상도 의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해명에 대해서.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좀 어려운 해명이죠. 뭐 누가 봐도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50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계속 또 말이 바뀌었어요. 뭐 이게 뭐 퇴직금이었다, 뭐 산업재 보상금이었다, 여러 가지 이제 말들이 바뀌는 와중 속에서 자, 그걸 다 인정한다 하더라도 50억이라는 금액을 인정할 수 있느냐? 여기서도 인정하기 어렵거든요. 어떤 방식으로 산정을 해도 이 50억이라는 금액이 나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곽상도 의원의 해명이 굉장히 궁색하다. 이것은 제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분명히 이제 생각이 되는데도 불구하고요.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도 있는 것이요.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화천대유와 관련된 배당금 이익이 4천억 이상입니다. 그리고 이제 분양을 통해서 또 얻은 이익이 또 4천억 이상이라고 해요. 굉장히 막대한 돈입니다. 그 가운데서 실제로 이 4천억이라는 이 몸통에 대해서는 아직 우리가 진지하게 더 고민하지 못했다는 저는 반성이 좀 있어요. 예를 들면 곽상도 의원 50억, 큰 돈이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이 4천억이란 큰 몸통의 곁가지거든요. 저는 여기서 분명히 봐야 할 것이 곽상도 의원이 여기에 대해서 전혀 과실이 없다, 뭐 전혀 책임이 없다, 전혀 연관이 없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린 4천억에 대해서 이것을 누가 설계했고 이 4천억이라는 몸통을 누가 가져갔는지를 한 번 더 봐야 되거든요. 전 여기서 반드시 짚고 나가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가 유동규 씨, 그 지금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당시 이제 이 대장동 개발을 기획했다고 기획본부장으로서 기획을 했다고 알려져 있는 유동규 씨가 어떤 식으로 이것을 기획했는지 당시에 그 성남개발도시공사에 있는 직원조차 이렇게 기획이 돼버리면 민간이 너무 막대한 이익을 얻는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추진을 했다는 이제 정황들이 계속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유동규라는 사람을 우리가 이력들을 살펴보게 되면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실 이제 뭐 권한대행으로서 기획본부장을 했었고 얼마 있다 경기관광공사 사장으로도 이 일을 했었단 말입니다. 이재명 지사와 굉장히 가깝다, 어떤 측근이다라고 계속 불리는 사람이거든요. 과연 그래서 저는 여기서 짚고 싶은 것이 곽상도 의원이 이거에 대해서 전혀 깨끗하다, 전혀 관여가 안 돼 있다라고 말하기 어렵지만
실제로 이 4천억이라는 이 몸통과 관련된 핵심 인물이 누구냐? 여긴 유동규 씨가 빠질 수 없고 이 유동규 씨는 분명히 이재명 지사와 직간접적으로 연결이 있다라고 저는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이준석 대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들어보겠습니다. 징계 절차를 하기 전에 곽상도 의원님께서 탈당을 하셨기 때문에 당내 징계 정차는 이제 좀 하기 어렵게 됐지만은 검찰 수사 등을 통해 가지고 국회의원의 품위 유지에 실패했다라는 생각이 들면은 저희는 그 이상의 조치도 당연히 할 수 있어야 된다 봅니다. 젊은 세대의 분노가 클 것이다. 이렇게 젊은 세대를 눈높이에 맞춰 가기 위해서는 곽상도 의원님께서 큰 결단을 하셔야 된다.